왜 물러갔던 미국이 다시 들어왔겠어? 예. 나도 몇 배짱 내밀이지. 예. 그때서야 김일성이도 천장을 쳐다보더니 그냥 너털 웃으면 그냥. 휘감치는구만. 예. 김일성과의 회견이 이루어진 지 2달 후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성명은 발표됐다. 평화통일의 3원칙을 비롯해 남북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원칙들이 합의된 것이다. 남북 간에 새 시대가 열리는 듯했다.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만나 양보하며 만들어낸 극적인 전환. 1항부터 8항까지가 있을 텐데 제일 앞을 보면은 통일 3원칙이 들어있고 1항이죠. 2항은 전부 이제 실질적인 교류와 소위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군사 충돌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이제 그런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전부 우리가 내놓은 아니고 앞에 통일 3원칙은 이브락 부장이 평양 방문했을 때 이제 김일성 수상이 여러 번 강조하던 문제입니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보고에서 남북 공동성명은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변화였다. 국회에선 정부의 회담 진행 과정과 공동성명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락의 평양 방문이 반공법 위반이고 합의 내용이 반민주적이라는 것이었다. 야, 이게 야단났다. 반공법이 완전히 존재하는데 이게 정보부장이 북한을 간 거는 이건 반공법 위반 아니냐 이 소리까지 나와서 정치권의 공방과는 달리 국민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다. 국민들의 대대적인 환송을 받으며 평양에 간 남측 대표들은 북한 주민과 당국자들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는다. 72년 8월 제1차 남북적십자 회담에 이어 제2차 남북조조리위원장 회의가 평양에서 열려 상호 비방 금지 등 7.4 남북 공동성명의 내용들이 재확인됐다. 회담 자체만큼이나 중요했던 것은 분단 이후 가려졌던 서로의 모습을 보았다는 점이다. 남북조절위원회 적십자 회의. 평양 방문을 통해 그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실상이 드러났다. 그것은 그동안 남한의 언론에서 이야기해온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평양 가서 느낀 게 평양이 우리보다 좀 발전한 것 같다, 앞서간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 우리가 했던 회의장, 국제호텔의 회의장도 국제 컨퍼런스를 한다는데 아주 좋았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 힘들었던, 서울에서 보기 힘들었던 비대라고 하는 것이 화장실에 있었는데 전시해 놓은 거는 상당히 이제 색깔이 들어있는 천들을 이제 짜는가 봐요. 여기도 이제 조금 훨씬 이제 그런 색깔이 일반에도 공급이 되겠구나. 경공업 제품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주민들을 위해서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북한 역시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사실상 우리를 대단히 반가이 맞이해 주셨고, 예를 들면은 북쪽의 어떤 시기에 가면은 명태가 도저히 북한의 배로서는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 그러한 성역에 있다. 그럴 때는 우리 쪽에 배도 와서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북한 사회에선 이례적으로 회담 내용이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됐고, 북한 당국은 과거의 단절을 선언했다. 그 7.4 공동성명 발표 직후에 노래 제목이 그때 우리는 지난 날을 묻지 않는다,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 당국자인 박종리라고 이름은 지칭하지 않았지만 친미를 했던 친일을 했던 오늘날 그것을 회개하고 민족의 자주 통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들과는 우리는 손잡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해서 북한 이런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내보냈고, 남북 대화의 과정은 남북 양측의 체제 경쟁, 선전장이기도 했다.
북측이 자신의 발전상을 널리 알리려 했듯 남한도 자본주의의 우수성, 발전된 서울의 모습을 날리려 애를 썼다. 평양에 대동강 상점이 있다면 서울에는 코스모스 백화점이, 평양 인민궁전의 대형 공연에 맞서 서울에선 워커의 쇼가 마련됐다. 심지어 미모의 접대원들까지 대거 동원됐다. 북한에 보여진 서울의 모습은 화려했다. 우리도 사실은 그때만 해도 이 금호동 이쪽엔 전부 판자촌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뭐 페인트 칠을 하고 또 이 불을 끄지 말라고 큰 빌딩 그래서 뭐 밤에 계속 불 켜놓고 그렇게도 했었고. 어디에서도 강냉이죽으로 연명하는 남한 민중의 모습은 없었다. 남한 방문단이 그랬듯이 북한 사람들에게도 남한의 모습은 놀라웠다. 이 사람들이 얘기한 중에 정말 전국에 있는 차 다 여기다 끌어모았구만요. 뭐 이렇게 이제 이 얘기하는 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측 대표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동차는 굴러오니까 모으기가 쉬운데 빌딩을 옮겨오느라고 좀 힘들었다고 뭐 이렇게 하지만 체제 경쟁의 선봉에 서 있는 남북한 최고 통치자들의 심경은 그리 편안하지 않았다. 박정희는 북한 당국의 일사불란한 모습에 적지 않은 위기의식을 느낀다. 유럽 부장이 평양을 다녀와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장께서도 평양이 잘 조직돼 있고 또 국력이 상당한 수준이 있다는 것을 그 보고를 이제 상세하게 드리는 거 보니까 박 대통령께서 굉장히 언짢아하면서 나아가서 당신이 가서 평양 가서 한국이 절대 국세가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라고 했더니 당신이 이상한 거 보고 왔다 하는 정도로 언짢아하는. 회담이 진행되면서 북한 대표단이 머물렀던 타워호텔 아래는 인민궁전에 필적할 만한 국립극장이 새로이 지어졌고 서울 삼청동에 평양의 대회의장에 버금가는 회의장을 짓는다. 하지만 이 회의장은 결국 한 번도 사용되지 못했다. 다 지어지기도 전에 남북 간 대화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잠시 후 이곳 판문점에서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펼쳐지려는 순간입니다. 지금 자유의 집 계단 올라서고 있습니다. 한 발 두 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남북 간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 것은 72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제2차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부터. 평양에 체류하는 동안 열렬한 환영 속에 서울에 도착한 북측 대표단은 정치 선전에 가까운 연설로 실망감을 안겨준다. 불멸의 주체 사상을 자기의 지도 사상으로 삼는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회담장의 남측 대표단은 당황했고 생중계된 회담 내용을 지켜보던 국민들은 경악했다. 주체를 세우는가 못 세우는가. 북한의 발언 진위와 남북 대화의 목적에 대한 의구심, 비난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두 달 후에 서울에서 열린 제3차 남북조절위원회 위원장 회의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주한미군, 반공법 폐지 등의 민감한 사안들이 거론되면서 회담장엔 냉기류가 흘렀다.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그리며 팽팽하게 맞섰다. 북한이 무장 간첩을 난파했고 이렇게 했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공법을 만들었지 그전에는 없었지 않았느냐. 여기서 반공법을 만들어서 탄압을 하니까 이제 자꾸 폭력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지. 파쇼 정부가 탄압을 안 하면 일어나겠느냐. 이 끝도 없는 논쟁이 이제 계속이 되는 건데 그건 양보할 수가 없잖아요.